네, 안녕하세요. 히트코인입니다. 지금 시간은 8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입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을 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각각 0.5%, 0.72% 하락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5%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 패드가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자동차, 소매, 통신 서비스, 기술 장비, 경기 관련 서비스업, 산업 서비스, 경기 관련 소비재 업종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종목별로는 패드의 추가 금리 인상 의지 재확인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테슬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깃은 실적 부진 등이 하락을 했고 홈디포, 베스트바 등 여타 소매업체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목표 2%를 훨씬 웃도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를 둔화시키기에 충분히 높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패드의 고위 관계자들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가 2.25%에서 2.5%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판단했고 다만 금리 인상 속도와 향후 통화 긴축 정도는 경제지표와 전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어느 시점에는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긴축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고 유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향후 급등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해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패드가 6월, 7월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9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50에서 7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패드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마감 시점에 63.5%를 기록했고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6.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7월 소매 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0.1% 증가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속 상승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83% 상승한 88.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패드의 추가 긴축 의지 재확인 속에 약세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깔끔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저녁에 이탈이 나왔습니다. 30분봉, 1시간봉 이런 짧은 단기 추세 이탈이 나오는 것도 신뢰가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이런 일봉 추세에서 하방 이탈이 나왔다는 건 하락의 힘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어제 오후 늦게부터 새벽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락의 힘이 계속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 큰 급락 이후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현재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락할 때 그리고 상승할 때 추세를 보면은 일봉상 보통 짧게는 5일,
길게는 7일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 뒤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락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약해질 때가 되었고, 약간의 하락이 조금 더 짧게 있은 후 상승 추세로 곧 전환이 되면서 최소 뭐 3일에서 5일 정도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실 분들은 추세 전환되는 거 확인이 좀 되면은 웬만하면은 롱 포지션 위주로 거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황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종목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썸싱이라는 종목입니다. 썸싱은 클레이튼 기반의 비앱으로서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 썸싱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특징으로는 SXX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메인 체인을 활용하며 썸싱 앱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자유롭게 활성화하고 앱 내 거래 시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썸싱 앱 내에서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쉽게 증명이 되고 SSX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썸싱은 현재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추후 썸싱 내 블록체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획사와 연계하여 신인을 발굴하고 가수와 팬을 매개해주는 등 온 오프라인에 걸쳐 썸싱만의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인 코인입니다. 썸싱은 노래라는 창작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참여자 보상 및 후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래방 어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썸싱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고 녹음을 게시할 때마다 맞춤형 지갑이 만들어지며 그 지갑의 유효기간은 2주이며 그 기간 동안 노래를 들은 이용자들은 SSX 토큰을 기부하거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게 되면 누적된 토큰을 가수에게 50%, 서포터즈는 20%, 플랫폼은 15%를 받으며 저작권자와 생태계의 15%의 토큰이 자동을 분배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썸싱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종목 추천드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썸싱은 6월 중순부터 어느 정도 밑에 자리에서 작은 박스권 형성 이후 물량들을 소화해주면서 박스권의 상단들을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강하게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줬었고, 의미있게 돌파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이쪽 언덕, 이쪽이 한 43.8원 정도인데, 여기 언덕들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현재 거래량이 꾸준하게 실려주고 있다는 점,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등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늘까지 3일 동안 조정을 깔끔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썸싱 같은 경우는 최소 여기 쌍둥이 언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이죠. 여기가 43.4원, 뭐 43.5원 이 정도 부근을 최소 이쪽 언덕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현재 3일가량 조정을 깔끔하게 받고 있고, 현재 21선까지 터치를 하진 않았지만 11선에 걸쳐 있는 모습 등 조정이 이 부근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눌려서 이게 좀 더 내려온다 해도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하면 문제될 게 크게 없기 때문에 현재 36.9원인데 뭐 현재 자리도 충분히 좋은 자리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하락폭을 예상을 해보자면은 33.5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썸싱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려봤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